지금 볼 거는 원하고 부채꼴에 대한 걸 볼 건데요. 일단 원이란 무엇이냐? 원은 동그란 모양을 얘기하는 게 원이죠. 원 한번 그려볼게요. 원에서 가운데 있는 이 점 우리가 반지름, 꼭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얘기하는 게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죠. 반지름. 그쵸?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 쭉 이어준 것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부르고, 맞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얘기를 해볼게요. 원의 둘레, 다시 말하면은 원의 둘레 어디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 원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선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둘레죠. 이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원주율을 3.14159 막 점점점점점 해서 썼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쓸 거는 원주율을 파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원이 이렇게 있고, 그 원의 지름이 4cm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 둘레가 얼마예요? 다시 말하면 둘레는 다른 이름으로 원주라고도 부르는데, 원주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지름인 4 곱하기 그 다음 원주율 파이 해서 4파이, 단위는 이제 센티미터다 라고 얘기해주면 이제 이게 원의 둘레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원이 있고요. 원의 반지름이 이제 3cm라고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원의 둘레의 길이, 원주를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반지름의 길이가 3cm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3에다 곱하기 2를 해서 6cm가 돼야 되겠죠. 그럼 6에다가 지름에다가 뭘 곱한다? 파이를 곱한다. 원주율 파이를 곱하면 6파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 원의 둘레의 길이가 된다. 다시 말하면 원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에 이제 뭘 볼 거냐? 원의 넓이를 볼 거예요.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하면 이제 원의 넓이가 되는 건데, 원이 있고 원의 반지름이 이제 3cm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때 이 원의 넓이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반지름 3 곱하기 파이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3 곱하기 3은 9고 파이를 곱하니까 9파이가 원의 넓이가 되는데, 단위는 뭐가 될까요? 제곱 센티미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원의 넓이가 된다. 이제 반대로 이렇게 원이 있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x라고 쓸게요. 됐지? 이때 원의 넓이가 49파이라고 해봅시다. 49파이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 모르는데 그게 x라고 써져 있으니까 x 곱하기 또 반지름 x 곱하기 파이 한 개, 49파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수랑 어떤 수를 곱하니까,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니까 49가 나온 거예요. 맞지? 그럼 2 곱하기 2 하면 4가 나오고 3 곱하기 3 하면 9가 나오니까 x는 쭉쭉쭉 숫자를 넣어봐서 5 곱하기 5 25, 6 곱하기 6 36, 7 곱하기 7 하니까 49가 나오는 걸 확인했으니까 x는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거 넣어보면서 x 값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x에다가 1, 2, 3, 4 이런 숫자를 넣어서 49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이제 원을 얘기한 거고요. 이 시간에 배울 거는 주로 뭘 배울 거냐? 원의 잘린 모양에 대해서 볼 거예요. 원을 첫 번째로 원의 중심이 있죠. 원의 중심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 엥? 다시 이렇게 잘라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잘리냐? 다시 이렇게 잘라. 그럼 원이 어떻게 잘리냐면은 이렇게 지금 잘렸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럼 이 모양이 보여져. 이 모양. 모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해요. 왜냐면 부채같이 생겼거든. 부채같이 생겨가지고 부채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길이 있죠. 이 고브라지인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잘렸을 때 생긴 이 각 있죠.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 이름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부채꼴. 부채 모양이다 해서 부채꼴. 됐어요? 부채꼴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있잖아. 부채꼴의 모양이, 아이고, 선생님이 이거는 예쁘게 안 그려지니까 조금만 양해해줘요. 30cm,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아. 이제 2cm고,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은 원의 반지름이 지금 2cm였는데 이거를 잘랐다는 거지.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 각도가 얼마가 되게 30cm, 30도가 되게 이 원을 잘라가지고 만든 도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채꼴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부채꼴인데 이렇게 생기고 이 중심각의 크기가 60도인 애를 볼게요. 그럼 얘는 원이 있는데 이 똑같은 원을 여기도 반지름이 2cm겠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금 잘랐다는 거지. 근데 여기 몇 도로 잘랐다는 거야? 60도로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여기 30도가 되겠지. 반으로 자른다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두 개 생겼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얘기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길이가 만약에 이 길이를 예를 들어 A라고 한다면은 여기 길이도 A가 되고 이 길이도 A가 된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60도 각을 가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A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60도 중심각을 가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A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A의 2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중심각의 크기가, 당연히 반지름은 같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요, 역시 호의 길이도 2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똑같은 개념으로 원을 한번 그려보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당연하게도 이 위에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하고 이 밑에 있는 부채꼴의 넓이가 똑같겠죠. 그럼 그 두 개의 넓이를 더하면은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넓이랑 똑같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의 넓이의 2배가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y 90도다. 그러면은 중심각이 3배가 됐기 때문에 역시 넓이도 3배가 되어야 된다. 다시 정리를 합시다. 이제 이렇게 부채꼴이 있고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아니다,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우리 숫자로 그냥 씁시다. 여기를 이제 여기를 20도라고 합시다. 여기를 130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호의 길이를 5cm라고 한다면요, 5파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얼마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됐어요? 우리 그 부채꼴에서는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6.5배가 된 건데, 그러면 역시 호의 길이도 6.5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해요. 정비례 관계라고 하는데,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제 비례식으로 나타낸다면은 각도 20대, 중심각 20대, 이 중심각 130은 똑같다. 뭐랑 똑같냐면은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20도인 부채꼴 호의 길이 5파이 대 내가 알고 싶은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가 130 이내의 호의 길이랑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20대 130은 5대 x랑 똑같아야 돼. 이거 순서 되게 중요해요. 순서가 거꾸로 된다면 답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지금 20대 30으로 했으면은 5파이 대 x로 해야 되고, 130대 20으로 했으면 x 대 5파이가 돼야 돼요.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면은 이 길이도 왼쪽 오른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냐? 얘는 어떻게 푸냐면은 이 안쪽에 있는 애의 곱은 바깥쪽에 있는 애의 곱과 같다 라는 식이 나오고, 그러면 둘이 곱하니까 130 곱하기 5는 650파이가 되겠고요. 이거는 20이랑 x랑 곱하니까 20x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양변을 20으로 나눠서 x는 20분의 650파이가 되겠고, 약분해서 x는 2분의 65파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계산을 할 때는 여기가 만약에 소수로 나와 있어도, 각도가 소수로 나와 있어도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무조건 편하고요. 그리고 답은 각이나 길이들은 전부 다 소수나 분수로 나올 수가 있겠죠. 소수도 분수도 숫자기 때문에. 됐죠? 그럼 부채꼴에 이제 둘레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부채꼴에 둘레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걔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2cm라고 하고요. 중심각의 크기를 선생님이 60도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은 둘레라는 것은 이 길이와 이 길이, 그리고 이 호의 길이 보이죠? 호의 길이까지 다 더해야지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건데, 그럼 이 둘레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첫 번째로 이 파란색 부분 호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부채꼴에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지름 곱하기 파이 원주율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곱하면 돼요. 그럼 이거 다시 대입해서 한번 볼게요. 얘 반지름이 지금 2cm죠? 원래 원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 반지름을 기준으로 자른 게 호기 때문에 이 원에서의 반지름이 지금 2cm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지름은 얼마겠어? 얘의 지름은 4cm가 되겠죠?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60도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길이. 오케이. 계산을 하면은 360이랑 60에 약분하면은 6분의 1이 되고,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6분의 1이 되고, 약분을 하면은 3, 2로 되니까 3분의 2파이가 된다. 됐어요? 3분의 2파이가 된다. 두 번째 호의 길이는 됐으니까 이제 뭘 구하냐? 둘레의 길이를 구할 건데,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호의 길이랑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 여기 부분 2cm랑 여기 부분 2cm를 더하면 되는데, 그럼 결국 호의 길이가 아까 3분의 2파이였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초록색 부분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2cm, 그리고 밑에 반지름 2cm, 이걸 다 더하면은 부채꼴의 둘레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파이하고 숫자는 계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2x랑 4 더하기 4가
계산 더 이상 안 되고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것처럼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2랑 2 더하니까 4가 되겠고 3분의 2 파이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채꼴의 둘레를 구하는 거예요. 둘레는 다시 말하지만 둘러싸인 부분의 길이의 합이에요. 합. 그러니까 빼는 경우가 아예 없겠죠. 둘레는. 다음 거 볼게요. 부채꼴의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보자.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가 2cm고요. 그 다음 여기 길이가 역시 60도인 A의 부채꼴의 넓이를 볼게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1번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 곱하기 뭔 줄?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계산하면은 부채꼴의 넓이가 나와요. 부채꼴의 넓이. 반지름이 2였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60 이렇게 쓰면 이제 원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넓이는 이제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넓이죠.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2는 4니까 4파이 곱하기 이 친구 약분 60으로 약분하니까 6분의 1 되죠. 따라서 약분 해서 약분해서 2로 약분하니까 2 되고 3 되니까 3분의 2 파이가 된다. 이렇게 끝이 나요. 이제 부채꼴에 대한 얘기는 됐고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원을 이번에도 자르는데 이번에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그냥 선으로 싹둑 잘라버릴 거예요. 그때 만들어지는 이 도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활꼴이라고 해요. 활 좀 닮아서 활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활꼴이라고 부르고 활꼴. 그 다음에 여기서 초록색,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 이 선을 뭐라 부르냐? 이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을 우리는 현이라고 불러요. 현. 알겠죠? 오케이. 돌아갑시다. 원을 그리고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어줘요.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60도. 그 다음에 여기도 60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자를게요. 오케이. 부채꼴 지금 2개 그린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뭘 할 거냐? 또 현을 그려줄 건데 여기서 이렇게 현을 그리고 다시 이렇게 현을 그리고 됐어. 이렇게 현을 그릴게요. 그때 이 위에 있는 부채꼴 이 친구랑 밑에 있는 부채꼴 이 친구의 지금 모양은 같은 거죠. 모양과 크기는 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합동도형이에요. 쟤네들은. 그러면은 이 파란색 현의 길이는 서로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오케이? 그치만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120꼴인 부채꼴에서의 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파란색 길이 2개를 더했을 때 그 길이의 합이 빨간색이랑 같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된다고 해서 현의 길이도 2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됐지만 현의 길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을 때만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일단 다음 오른쪽 그림의 원, 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 B는 이제 현 맞죠? 아까 얘기했었죠. 현이고 그 다음에 O, B는 반지름이다. 맞는 말이죠. OA하고 OB하고 OC는 다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반지름의 크기는 일정한 거라고 다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AC는
원의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는 안 한 거지만 원을 자를 때 있잖아. 직선으로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이 길이가 이제 현이라고 해요. 우린 현. 그러니까 여기도 현이 될 수 있고 이게 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현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려면요,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가장 길어질 수가 있어요. 중심을 지날 때. 오케이? 이렇게 중심을 지날 때 가장 길어질 수가 있고, 그때는 이 왼쪽에 만들어진 애가 활골이기도 한데 동시에 부채꼴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는 활골인 동시에 부채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현은 지름일 때 가장 길어진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알겠어요? 따라서 OC의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AC다 라고 말하는 건 맞는 말이죠. AB하고 이 호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니까 호 AB하고 직선 AB로 둘러싸인 부분에, 얘는 얘기하는 게 지금 활골이죠. 부채꼴이 아니고, 부채꼴을 얘기할 거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부채꼴을 얘기할 거였으면은 여기서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고, 전부 다 반지름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활골이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 보면은 30대 45는 4대 x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왜? 중심각의 크기하고 호의 길이는 비례하니까. 순서 잘 지키라고 했어요. 왼쪽에 있는 이 도형에서 지금 중심각이 30일 때, 다시 지금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을 보는 거죠. 지금 이때 중심각이 30하고 45가 나왔으니까 왼쪽에 30, 오른쪽에 45를 썼다면은 왼쪽에도 이 호의 길이 4cm, 오른쪽에는 이 호의 길이 x라고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둘이 계산하면 이제 45 곱하기 4는 180이죠. 은 30 곱하기 x랑 같다. 그럼 x를 구하고 싶은 양변을 30으로 나눠야 되겠죠. 나누기 30, 오른쪽도 나누기 30 하면 6은 x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다. 그래서 x는 6cm다. 6cm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y도 구할 건데, y는 어떻게 구할 거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볼 건데,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30대, 얘 중심각의 크기는 y죠. 는 얘 호의 길이 4대 8이랑 같다. 둘이 곱하니까 4y는 8, 3에 240이 되고 y는 60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해주면 돼요.